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자, 오늘 이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방송하고 구독자가 확 늘었잖아요. 드디어 6만을 넘었잖아요. 네. 와! 박수!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진짜 생생한 소식들 발빠르게 가지고 올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소식 이후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형 이 핵추진 잠수함 뭐 형태라든지 스펙 뭐 다양한 뭐 언제 어떻게 건조가 될 거냐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김대영 위원님께서 기사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예. 잠수함 승조 예비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임무 기반 요구 조건 분석 연구라는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모습들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을 좀 비교하면서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 뭐 핵추진 잠수함하고 재래식 잠수함 사실 지금 용어가 많이 헷갈려요. 정부에서는 뭐 핵추진했다가 갑자기 원자력 추진을 바꿨다가 다시 또 핵추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핵추진이든 원자력 추진이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뭐 혼지에서 사용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안 하셨으면 하는 이 말씀을 핵이라는 드리고. 단어가 좀 들어가는 게 그렇죠. 실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핵 무기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원자력으로. 또 다시 핵추진으로 이제 넘어갔고 네. 일단 성능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원자력 추진이라는 이 무한 동력을 사실상 사용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수중 작전할 때 그야말로 뭐 수중의 스포츠카죠. 그냥 30노트 이상 밟아대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자력 잠수함을 재래식 잠수함이 추적을 한다. 네.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은 무한 동력 얘는 막 빠른 속도로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재래식 잠수함은 쫓아가다가 이 충전된 배터리 충전된 양이 다 떨어지면 이제 올라와야 돼요. 탈. 그래가지고 물론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축전지 외에도 공기부료 추진 장치를 하나 더 달거든요. 근데 공기부료 추진 장치가 있어도 사실 이거는 이런 용도로 많이 써요. 보통 적대시되는 세력의 항구 앞에 이렇게 다들 숨어 있거든요. 바닷속에. 네. 그 숨어 있을 때 그때 공기부료 추진 장치를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일종의 이제 전력을 발생해서 네. 그 이제 잠복 미행하고 있는 거니까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고 그야말로 달릴 때는 이제 배터리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원자력 추진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들 갖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일단 아직 좀 해결이 안 된 문제들 있죠. 맞죠. 그래서 지금 팩트 시트도 아직 뭐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 관련된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딱 뭔가 결정이 되면 이런 유언 비어들이 안 나오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 그러니까 소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맞아요. 추측성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자꾸 제 영역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자의 길을 지킵시다 우리. 그렇죠. 영역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상권은 건드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팩트 시트 제끼고 네. 필리 제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죠. 연료를 달라 얘기를 했잖아요. 만드는 거 우리가 만든다. 네. 그래서 이제 연료와 관련돼서 핵심은 이겁니다. 농축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맞아요. 네. 전농축이냐 고농축이냐. 90%냐, 그러니까 20% 미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 이게 전농축으로 하느냐 고농축으로 하느냐에 사실 잠수함 성능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90%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지금 이제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버지니아급 뭐 공격 원잠이라든가 시월프급 이런 것들은 90% 이상을 다 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얘는 한 번 장전하면 퇴역할 때까지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한 40년 동안. 그게 거의 가능해요? 한 30년, 40년 동안 필요가 없고 대신 이제 프랑스가 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프랑스가 20% 미만이에요. 전농축. 네,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7% 정도입니다.
그 발전용을 사실상 유사한 걸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근데 이제 퍼포먼스는 사실 뭐 고농축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10년에 한 번 정도 연료를 교체를 해야 된다. 요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죠. 보통 배 같은 경우에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네. 수상함도 마찬가지지만 10년 정도 되면 한번 배를 확 뜯어야 그죠. 고쳐야 돼요. 네. 오버홀을 한번 해야 돼. 어차피 특히 해야 잠수함은 물 속에 다니기 때문에 네. 더 꼼꼼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식 방식도 나쁘지는 나쁘지 않네요.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승인만 난 거고 협의 과정들이 아주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궁금증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쓰셨던 그 기사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임무 기반 요구 조건 분석 연구라는 네. 그 문건을 보니까 연구 배경부터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게 그 요구하는 능력에 관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한국형 잠수함에 요구되는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100% 확정된 건 그렇죠. 아닙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해군 과학기술학회인가 여기서 이제 네. 마침 음. 작년에 이제 잠수함을 타셨던 분들 예비역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어떤 임무와 크기와 성능을 가져야 될까요? 이거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했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 또 그 차기 잠수함 모형도 뭔가 네. 원자력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막 댓글들 보니까 이거 우리 이미 다 만들어놨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딱 승인하고 뭔가 결정되면 3개월이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댓글들이 그동안 있더라고요. 이제 개념 연구, 개념 설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그 이제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오션에서 본 선보였던 그 미래형 잠수함. 네. 네. 근데 거기도 SLBM이 한 10개인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이 뭐야 이게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한 이 보고서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게 나옵니다. 대략적인 크기가 나와요. 크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크기 보고 좀 놀랐어요. 그 지금 그때 뭐 우리 한 4,000톤 5,000톤 얘기했던 것 얘기했죠. 같은데. 이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딱 보면 8,000톤급을 8,000톤? 8,000톤이면 버지니아급 와.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그렇죠. 조금 한둘레 작은 거 지금 아니야? 버지니아급은 버전이 늘어나면서 거의 매수량이 10,000톤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최대치는 사실 네. 그 러시아의 아쿨라급이었거든요. 그게 한 네. 6,000톤 정도 되는데 그건 사실 수직 발사관이 없어서 거기에 수직 발사관 넣으면 되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컸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할 때 미국이 농담으로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5 그랬더니 5년? 너무 빠른데 했더니 4, 3, 2, 1 하고 그냥 미사일이 이제 훅 날아가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티즌들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현장직이 뒤에 있는 사무직 직원한테 쪼여요? 그랬더니 뒤에서 아직 잠깐만 조금 남았어. 잠깐만 기다려. 네. 에이 언제까지 기다린 거야? 만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농담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쪼여요. 아, 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네. 그냥 뭐 일반 사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잠수함을 타봤던 해군 예비역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어쩌면 근사치에 가까운 모델일 수 있다. 그러니까 8,000톤 크기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된 네. 고속선형을 가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오션이 만든 모형도 미래형 잠수함도 잘 보면 배수량에 대해서 없었죠. 언급 안 했지만 대충 어림짐작으로 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8,000톤급 정도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SLBM을 한 12개 정도는 장착을 해야 된다. 8,000톤이면은 맞네. 10개 넘게 그 들어가겠죠. 12개. 지금 뭐 네네. 장영실함이 10개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2개 정도 더 늘려야 네네.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야, 어떻게 이게 작년에 나왔을까? 아다리가 딱 네. 네.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거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오히려 눈길이 갔던 건 그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 이분들이 왜 SLBM을 12개 정도 탑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봤더니 이분들이 생각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어떤 임무를 우선시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의외인데
대지 타격을 먼저 해야 된다. 아, 지상 타격.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SLBM 주로 이제 북한의 주요 시설물 네, 때리는 걸 하는데 이게 핵심 임무가 돼야 된다. 아, 그러니까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면 그 잠수함의 용도는 적의 적성국의 수상 함대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네. 북한이라고 딱 지칭됐겠죠. 북한의 고가치 표적을 네, 타격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은 뭐 우리도 탐지하기 어려우니까 북한은 탐지하기가 더 어렵겠죠. 보통 공격 원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 이제 공격 원잠에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공격 원잠들은 주요 임무는 사실 이제 헌터킬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 동명의 영화. 네, 동명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 이제 공격 원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번에 이제 러시아가 뭐 포세이돈 잠착한 뭐 하바로스크가 네, 함 네. 나왔다고 막 언론에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되게 막 뭐 난리를 치는데 보통 다 미국의 공격 원잠들은 그 러시아 전략 무르만스크, 네. 핵잠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초입에 다 가 있어요. 이미 목을 지키고 있죠. 네, 그래서 나오면 쫓아가. 추적을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바로스캄이 뭐 포세이돈 싣고 나온다 그래도 어차피 쫓아가는데 그게 뭐 크게 걱정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임무보다는 그러니까 공격 원잠 특유의 헌터 킬러 임무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 핵잠에 가까운 임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놓은 게 아니냐.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아덱스에서 네. 그 캐니스터에 들어가 있었던 해성 4-4라고 불렀던 미사일이 있었는데 뭔지 용도가 정확히 안 나왔는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혹시 잠대지나 아니면 잠수함에서 발사한 뭔 물건이 아니냐, 네. 흉악한 물건이 아니냐라고 네. 얘기한 적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측했던 거는 미국이 허가해 줬던 건 미국의 핵잠수함이 바쁘잖아요. 네. 예, 콜이 많아. 뭐 러시아 잠수함도 해야 돼. 그다음에 중국 잠수함도 감시해야 돼. 근데 또 어디다 북한도 깔짝거려. 근데 북한 잠수함까지 감시하기에는 손이 모자르니까 우리가 아마 설득했던 거는 북한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맡을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맡아줄게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가서 그냥 물 밑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 잠수함이 다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을 것 같으면 그게 먹혔다면은 그냥 공격용 잠수함 있잖아요. 아쿨라급. 그러니까 수직 발사관 없이 상대방을 추격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중요한 무기를 단일 임무에만 사용하는 거는 되게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에 그럼요. 거의 다 해야지. 2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써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여러 가지. 이왕 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원잠을 만들었을 때 작전 기간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것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어, 그래서 이분들이 설문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게 평균 적정 임무 개월 수가 3.8개월이 돼요. 3.8개월? 네, 그러니까 2개월도 많았고 네. 3.8개월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한 3개월 정도는 네. 물 밑에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 임무가 뭐냐? 대잠전. 예, 대잠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잠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프랑스의 셰프랑 그렇죠. 바라쿠다급 잠수함의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우리가 좀 답습할 필요가 있다. 하이브리드. 네, 그다음에 이제 펌프제트 추진기. 펌프젯. 요건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 거니까. 펌프젯 지금 버지니아급도 펌프젯이었나요? 요즘은 그죠? 이제 대부분의 공격 원잠들 뭐 전략 핵잠도 향후에 나오는 건 다 펌프젯으로 가죠. 왜냐면 이게 그 스크류가 네. 소리가 계속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특히 고소옥일수록. 네. 네, 그러면 펌프젯은 그냥 물을 쏴버리는 거니까 네. 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낫고 그다음에 수중에 이제 예를 들어 그물 네. 이런 거 잠수함 걸리면 끝장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자유로울 수 있죠. 네. 밀리 초보들은 펌프젯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아, 있으니까 네네, 쉽게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물을 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냥 저도 비전문가니까 최대한 쉽게 얘기하면 배는 프로펠러로 돌아가잖아요. 스크류 바 있는 그 스크류 있잖아요. 막 돌아가고 잠수함도 마찬가지 스크류로 돌아가는데 펌프젯은 뭐냐면 물을 모아서 뒤로 팍 쏴버리는. 먹물 쏘듯이. 네, 오징어.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배 중에는 윤영하급이 이제 펌프젯을 채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쏘면은 캐비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네. 소음이 스크류에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정교하게 밀링 머신으로 가공을 해도. 네. 근데 펌프젯은 그냥 물소리밖에 안 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줄이면 잠수함의 탐지도 좀 피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물 같은 게 스크류에 걸려버리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크류는 계속 돌면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펌프젯은 계속 쏘면서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쏘면서 물을 계속 앞쪽에서 앞으로 나가는 받아서 거예요? 이제 뒤로 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네.
이해되는 표정이 밀떡인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시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정찰 및 감시. 정찰 및 감시.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 감시해야 돼. 네, 첫 번째는 대지상 타격, 네. 두 번째는 대잠전, 대잠전. 세 번째는 정찰 및 감시고 네. 마지막은 이제 대수상전,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작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UDT 요원들이나 네. 침투시킬 네. 때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쓰겠다는 8,000톤이면은 거네. 뭐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유사시에 그렇게 저게 항구 북한에 항구 들어가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뢰 같은 거 가져온 거 딱 풀어놓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자항기뢰도 그렇죠. 만들었기 네네. 때문에 옛날에는 재래식 잠수함이든 원작 잠수함이든 그냥 기뢰는 최대한 가까운 데 가서 떨궈야 그렇죠. 됐거든요. 네네. 근데 자항기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어뢰처럼 생겼어요, 자항기. 저는 이제 실제로 그걸 한번 봤는데 네. 진짜 어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깊숙이 네. 들어가서 이게 착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 밑에 딱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위에 뭐가 지나가면 터지는 네. 거예요, 그때. 아, 우와. 약간 약간 지뢰랑 지뢰네. 비슷한 네, 느낌. 그러니까 네. 유도 무기 같은 지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요번에 이제 장영실함 그 진수식 할 때 공개를 했어요, 자항기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적 항구로 완전 히 봉쇄시켜 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왕 만드는 거 크기나 성능, 뭐 스펙, 무기 면에서 진짜 풀옵션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 쓰자라는 네, 느낌인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예비군들이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 그렇죠. 정도 사이즈는 되고 뭐 이렇게 무장을 갖춰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참고할 만한 자료는 되죠.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잠수함을 탔던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네. 설문조사를 한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소중한 자료다. 맞습니다. 네. 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격 원잠들의 크기가 계속 커져요. 맞아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져 자꾸. 왜? 그래서 지금 호주가 하는 네. 오커스 잠수함도 거의 10,000톤이에요. 맞아요. 네. 1만 톤급이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영국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안 돼서 그냥 버지니아급 같은 거 그냥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 그게 아니라 오커스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초반에는 버지니아급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져와서 하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같이 만드는 영국이랑 같이 만드는. 야, 조별 과제에다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호주는 네. 악명 높거든요. 조선소에서 네. 노동자들이 배를 하도 못 만들어서 국방부 네. 장관이 우리나라 조선소는 카누 한 짝 제대로 못 만들 거다라고 네. 했다 극딜했다가 이제 화를 내서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잘리는 일이 벌어졌죠. 야, 그래서- 대환장 파티다 거긴. 어, 대환장 파티다. 중요한 게 원자로 얘기도 좀 말씀드릴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원자로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SMR 많이 얘기 스마트 나오죠. 원자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는 이제 이전 버전이고 네, 네. SMR은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요새 인공지능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SMR도 찾아보니까 SMR의 기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출력이 거의 100메가와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수 하나 치고는 어마어마한 아니 일이죠. 지금 100메가와트 정도면 웬만한 뭐 중소도시 커버 가능할 걸요? 하나 놓으면.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은 막 300메가와트 이상이니까 원자력 그 발전소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안전성도 지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발전용 원자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안전성을 갖고 있고 크기도 작고 그래서 잠수함에 쓰기에는 사실 딱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좀 SMR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료 교체가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밀폐된 용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꺼낼 점에 잠수하면 절단해야 되네 진짜.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냐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도 비슷한데 원자로를 좀 띄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설계를 하면 돼요. 모듈식으로. 모듈식으로. 근데 얘는 어차피 모듈러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해결료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새로운 원자로 갖다 끼는 게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전용으로 쓰는 가압수로형 가압수로. 네. 가압수로형의 이제 원자로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원조가 뭐냐? 그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네, 뭔데요? 이게 원조가 네. 미국이 처음 만든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에 노틸러스. 처음 쓴 게 가브스로의 아. 원자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발전용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의 기본은 다 이게 원자력 잠수함용이었다. 노틸러스. 네. 네.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건 혁신형 SMR인데 이게 지금 계획상으론 2032년에 이제 검증하고 실증하고 하는 걸 다 마무리를 하겠다. 2032년. 네. 왠지 계산해 맞아 보면 떨어지네. 맞아 떨어지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거야. 아. 다 계획이 있구먼. 네, 네, 갖다 네. 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이거거든요. 비용은 얼마고 음.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자로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음. 그 ISMR 혁신형 SMR은 한 2032년 정도면 검증이나 이런 게 끝난다. 끝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배는 뭐 어차피 우리가 만들면 만들면 되는 되는 거고 거고. 음. 그때쯤 원자로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 네. 그 필리 변수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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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시트 된다라는 전제 그리고 우리 하에.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국내에서 건조할 거다. 그러니까요. 네,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있고. 좋겠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35년 얼추 맞죠. 10년. 맞는데 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SMR은 발전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상에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 SMR이 움직이겠죠. 그쵸. 요동치겠죠.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뭐, 꿀렁꿀렁하겠죠.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음. 그래서 미국도 음. 미국 최초의 노틸러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 때 어떤 연구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람이 없는 약간 외떨어진 곳에서 원자로를 만들어서 네. 수조에 담가놓고 돌려보고 올려보고 이걸 했어요. 이거 아. 한 1, 2년을 해봐요. 음.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장착을 했죠. 음. 왜냐하면 3차원으로 잠수함은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이 승조원들의 피폭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 네. 근데 지금 제가 좀 약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어디선가 이걸 검증을 해야 돼요. 실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조선소에서 하나오션이 됐든 HD 현대중공업이 됐든 원자로를 이제 잠수함에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낀가 네. 넣어야죠. 네, 그걸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방사능과 관련된 차폐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 이게 저는 사실 큰 변수라고 봐요. 국내 보통 건조했을 보통 때. 기술이 필요한 네. 게 아니네요. 그리고 저는 좀 하나 생각해줘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잠수함 승조원들의 그런 처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해군 중에서 가장 지원율이 낮은 곳이 맞아요. 그 잠수함 네. 승조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도 하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또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들은 이제 디젤이나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수상함 탔던 사람이 잠수함 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원자력은 다른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추진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음. 해군 내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지금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석 달 있다 3개월. 나와야죠. 석 달 있다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오래 있는다고 지원들 많이 싫어하는데. 안 하시는데 그쵸. 네. 힘들죠. 그냥 이제 우리가 해군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그런 거예요. 추진 기관을 할 때 이걸 잘 돌리려면 인력 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우 관련된 그렇구나. 부분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 설득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송 보신 혹시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죠.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력 양성과 관련된 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주느냐. 네. 그럼 만약에 지금 두 분이 현재 군인이다. 예, 잠수함을 타라고 한다. 예. 어떤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은 타실 것 같아요? 근데 아내랑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거 꼭 네. 원샷으로 네. 쇼츠로 박제해야 돼 이런 거는. 박제를 해야 돼. 박제를.
아니 근데 뭐라 그거면 된다. 다른 조건 필요 없고. 사실 근데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오 마이 갓. 네, 어쩌다 한 번 보면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승인이 난 이후에 뭐 환영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지만 우려나 뭐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 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니까요.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로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좀 우리 눈앞에 좀 멋지게 등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주시고 궁금한 거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제 큰일 났다. 박제 해야 돼, 박제. 왜? 아니